용도지구를 보겠습니다. 이 용도지구 우리 기본서에는 1번 옆에 하나 써놓으십시오. 98쪽부터 99쪽 이렇게. 용도지구가 나오는데 이 용도지구 파트에서 함재 나옵니다. 함재. 자, 이것은 기본서 98쪽부터 99쪽에 있다. 먼저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총 9개가 있죠. 9개. 그 종류인 즉 경고, 방방, 보치개, 특복이 떠올라야 돼요. 경고, 방방, 보치개, 특복. 이걸 용도지구를 한다.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렇죠.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자, 이걸 용도지구를 하고요.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이것들은 이미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용도지역 위에다가 중첩해서 지정을 해서 용도적의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완화 적용해서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도시군가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디도상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게 용도지구로서 용도지구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이 총 9개의 용도지구를 두고 있으며 이 국토계획 법률의 하위 기범인 대통령령을 통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경관지구는 다시 3가지로 구분 지정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약자로 경자시트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가 있다. 이렇게 고도지구는 세분이 아니 된다. 이렇게 절대 세분 안 된다. 그 다음에 방하지구도 절대 세분 안 된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대통령을 통해서 2가지로 세분되는데 그게 뭐냐? 방자시. 이건 경자시특 이렇게 했고 이것은 방자시. 특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것은 특 없다.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2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3가지로 세분되는데 이 명칭이 중요하다. 그래 어떻게 세분되는가? 보, 여, 중, 생 이렇게 일단 생각이 내도록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여가 뭐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그 다음에 중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러면 그 다음에 생은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취락지구 다시 2가지로 세분되는데 2가지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제 답을 주세요. 약자로 뭐라고 그래? 이건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취자집. 꼭 기하시고. 그래, 자가 뭘까요? 자연 취락지구, 집은 집단 취락지다 이거. 그 다음에 개발 진구도 3분 더 지정되는데 5개가 있다. 뭐라고 기하고 오겠습니까? 개주산. 개가 입에다 주산을 물고 간다. 주판 있죠? 어렸을 때 공부했는데 주산. 누구한테 배우러 가는가? 감복터.
계주산 간목특. 계주산 간목특. 그래서 주거 개발 징주구, 산업유통 개발 징주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 징주구, 그 다음에 복합 개발 징주구, 특정 개발 징주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는 대통령령에서는 세분된 게 아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주도 세분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대통령령보다 하위계급이 조례가 되는데요. 이 지방 실정에 맞게 시도사가 시도의 도시군객제로로, 대도시장이 대도시의 도시군객제로로 조례로 필요하면은 이것은 이 세 가지가 이미 있는데 추가해 가지고 이름을 새롭게 명명해서 신설해 가지고 바로 무슨 경관주구다라고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절대 세분되는 거 아니다. 이것도 절대 세분되는 거 아니다. 고도주 방가지고 조례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방제주 더 이상 없다. 보호주구, 이 중에 중요시설을 보호주구라는 게 바로 그 시설이 공항일 수도 있고 항만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군사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설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바로 시설 보호주구다라고 이것도 조례를 통해서 세분해서 신설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런 거 더 이상 안 되지만 2로 내려가서 이 특정 용도 제한주구, 이것도 바로 대통령령에는 없지만 세분되는 게 없지만 조례를 통해서 무슨 특정 용도 제한주구다라고 세분해서 신설해 가지고 새로이 이네들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자기 지역에 맞게 신설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조례를 통해서 추가 세분 신설 지정하든 세분 신설 지정하든 바로 할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구나. 뭔데? 바로 이 경관축 할 때 경, 그 다음에 중요시설 할 때 중요시설 보호주구 할 때 중, 특정 용도 제한축 할 때 특에서 경, 중, 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경관지구 중 특화 경관지구도 필요하면 이것도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조례로 세 번 할 수 있는 건 약자로 이렇게 하면 잡아대요. 시험장에서도 경, 중, 특.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봐봐요. 조례로 새로이 신설 지정할 때는 이미 지정돼.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설명 듣고 이제 문제를 쭉 풀고 가려니까 이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장이 아까 경중등을 새로이 신설 지정해 나갈 때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설 지정할 수 없다. 풀어버릴 수 있는 거, 행위제한을 풀어버릴 수 있는 것은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화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무엇은 안 된다고? 그래, 좋아요. 그리고 이때 이런 것들을 지정한 이유는 역시 그 행위제한을 가해서 특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런 것들을 조례로 추가 세 번 신설 지정하게 되는데, 그때 지정할 때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거치는 여러 가지 제한이 어찌 한다고요? 최소한도에 거쳐야 된다. 최소한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 이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용도지구, 작년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명칭을 알고 있는가? 이게 작년에 한 문제 나왔고, 올해는 두루두루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이 중에 이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한 장소에만 정속해서 칭하죠. 111개. 무엇다만 칭한다고? 111개. 여기 봐봐. 일반 주거죠. 일반 공업죠. 계획과정에만 칭한다. 이때 일반 주거적의 복합 용도주를 칭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이 용도적이 이렇게 정됐다. 이미 이렇게 11개가 있다면, 이런 지역이 있다면 그 장소 일반 주거지다 하면 여기다 통째로 칭한 게 아니라 그 용도적의 3분의 1을 범위에서만 칭할 수 있다. 얼마까지만? 3분의 1. 그리고 이 일반 주거지는 준 주거적에 허용하는 것을 그
규제를 완화해서 건축하도록 유도하고자. 그러나 6가지는 안 되고 또 일반 공업적은 준공업적에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서 바로 복합용을 허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4가지는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도 일정한 그 건축물로 건축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정 용도 제한주는 바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 데 반해서 복합 용도주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제한다. 완화, 제한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특정 용도 제한축의 지정 목적은 몇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특정 용도 제한축은 지정 목적을 좀 새겨 두셔야 하는데 이 특정 용도 제한축은 청소년이라든가 그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같은 것 또 청소년 이런 자들의 그 US를 또 오염물질, 배출수를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한 게 특정 용도 제한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취락주거라는 것은 바로 6곳에 때만 정서에서 정합니다. 바로 그건 노, 관, 농, 차, 개, 도에 때만 정하고 이 지역이 아니면 지정 못한다. 녹지장 안에다가 관리저, 롱림저, 자연 보존저, 개발 제한구역, 도시장 공에 따만 취락을 정비해 나가고자 시작하는데 그 중에 녹관 농자에 따라 정하게 되는 취락주는 뭐라고 하느냐? 자연 취락주고 개발 제한구에 따라 정하는 취락주 뭐라고 하느냐? 계집에서 집단 취락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 취락주가 이렇게 지정되면 이 자연 취락주 안에서 행위자는 국토개혁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것만 건축하세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자연 취락주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층수 제한이 있다. 몇 층에 밖에 못 친다? 4층이야. 이걸 꼭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 봐봐요. 집단 취락주는 개발 장구에 따만 지정하기 때문에 개발 장구 안에서 특별히 적용되어지는 그 법에 따라 건축제를 받는데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게이트법령이다. 무슨 법이다고? 게이트법령.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이걸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주거개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바로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고 산업유통 개발 중에는 공업기능이라든가 물류유통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죠. 관광휴양 개발 중에는 관광휴양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데 복합 개발 중에는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기능을 몇 개 이상 묶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냐? 2개.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언급했던 이런 기능들 외의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갈 때는 특정 개발신으로 지정한다. 이걸 생각해 두시고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 많은 용도주구 중 여러분도 저도 우리 이해관계자들 이것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이걸 하게 될 때는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해서 하는데 도시군관리계 입안권자에게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뭐만 있을까? 뭐만 해달할까요? 도시군관리계 입안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 4가지 생각나 안 나요? 4가지. 오케이. 기지산, 대체. 기지산 할 때 산이 뭐예요? 여기요. 이거. 그래. 이거. 이 많은 용도주 중 이것만 우리가 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알겠죠? 뭐만? 산업, 유통, 개발, 진주구의 지정. 그래서 이걸 지정해달라는 이유는 그 안에다 공자운정 신축합시다. 신설합시다. 증설합시다. 그럴 때 이걸 제한할 수 있죠. 여기 봐봐요. 산업통 개발 증류 지정을 제한할 때, 입안을 제한할 때에는 그 땅은 계획과지역 자연녹지에 생산관리에 있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 면적은 1만에서 3만 미만을 해달라고 하죠. 얼마요? 1만에서 3만. 그때 제한서가 들어가면 입안권자께서는 며칠의 반여부를 그 입안 제한했던 친구에게 알려주냐? 원칙은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에 하나요?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고 그 만약 그 친구의 입안 제한권을
반영해서 입안에서 결정해 나갈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 제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제한자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그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그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파트에서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검수 알아둘 것은 이 고도주거란 게 배정이 돼가지고 중요해요. 고도주가 원래 최저 고도주가하고 최고 고도주로 두 가지로 세분 정했던 것을 없애버렸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세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봐보세요. 이 고도주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고도주구는 이렇게 고도주구다라고 지정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 안에서 건축물로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양자를 다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그래. 그거 꼭 알았어요. 최고 한도지 최저 한도가 아니다. 이거 최고 한도. 이걸 개정했으니까 머릿속으로 꼭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다 봐보세요. 이 고도주가 이렇게 정됐다. 여기 보세요. 이 고도주가 이렇게 정됐다면 이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그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안 되는가? 도시군객조례다.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오, 그래.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용도 지구들이 정되게 될 때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장소에서는 각각 여러 가지 건축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 제한의 근거 무엇을 통해서 제한하는가? 여기 경관축, 여러분이 경관축을 만났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경관을 보존하고 형성해서 관리해서 나가도록 하느냐? 여기서는 도시군객조례. 뭐예요? 도시군계획조례. 이거 꼭 알아두시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그 규제받는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도는 도시군관리가 있고, 방하지구 이것은 나누고, 방제지구도 도시군계획조례. 근데 여러분들 이 자연 방제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방제지구, 이거 지정 목적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저 하천변, 해안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자연 방제지구인데, 바로 건축물 인과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 건축물 인과 밀집해 있는 지역은 시가지. 뭐라고요? 시가지. 그런 건축물 인과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시가지 방제지구다.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자, 이 정도를 정리해 두시고, 특히 이 개발진흥지구, 이 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정되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행위자는 뭘로 규제하느냐? 이 안에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됐다 그러면 그 개발계획에 위반되는, 그 개발계획에서요 이것만 건축해라 라고 개발계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고시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면 개발계획 내용에 위반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났다면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만약 이 지구단위라든가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조례가 허용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합 용도지가 아까 지정되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그 용도적, 일반 주거지면 일반 주거지에 허용된 거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추가로 준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거 건축할 수 있는데 6가지는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빠른 속도로 이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보겠는데요. 용도지구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특화경관지구 뜻입니다. 특화경관지구는 바로 그 어느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 내 주요 수계가 뭐냐면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에요. 물이 흐르는 계곡을 수계라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수변이라고, 물가를. 알겠죠? 계곡에 있는 물가. 그 물가는 얼마나 아름답겠어. 경관이. 그렇죠? 그런 경관.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에 경관을 바로 특별한 경관을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맞아요. 그래? 이걸 과거에는 수병 경관축 그랬는데 수병 경관축이라고 하면 틀리고 지금 뭐라고 한다고? 특화 경관축이라고 한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2번. 이 2번은 틀렸죠. 노, 관, 농, 자 안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필요할 때 정을 뭐다고? 자연. 그래서 집단 틀렸어요. 그리고 저 문제 2번으로 내려가서 보면 2번에 4번. 2번에 4번 보면 자연 취락주는 개발 장의 취락을 정비하기 필요할 때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개발 장구했다 친 거 뭐라고? 집단. 계집 그랬으니까 계집 그랬으니까 그거는 집단. 아까 1번에 2번은 자연 바뀌었어요. 알겠죠? 자, 그걸 좀 두 개를 딱 비교 처리해 가지고 공부해 두시고 그다음에 3번. 1번에 3번 보면 복합 용도 주거하고 동그라미 4번을 묶어서 비교. 복합 용도 주거는 쭉 가다 보면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완한다, 완화. 보고 계셔요? 완했다 포인트 잡고. 그런데 4번은 특정 용도 제한 추구라는 것은 쭉 가다 보면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했다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또 4번을 묶어서 비교. 특정 개발 진흥 주구라고 하는 것은 주거 기능부터 관광 해양 기능의 그때 체크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맞아요.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도 98쪽부터 99쪽까지 있어요. 기본서 용도주 지목적이다. 틀린 거. 바로 아까 4번이 틀렸죠. 나머지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기본서 99쪽이 있고 이제 금방 자세히 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용도지구의 세분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만 모두 보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앞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할 때 법령에다 줄 거 봐. 법령상. 법령이 이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법률하고 대통령령 이걸 뭐라고? 법령 이렇게 알겠죠? 법령. 절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만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이거죠. 용도주의 세분인데 바르게 연결된 것만 모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기억을 암기하라고 그랬지. 머리 짜 따서 애빨해야 돼. 뭐라고 암기하자고 그랬을까요? 그래. 보, 여, 중생. 맞네. 니은. 어떻게 해요? 방자시. 그래서 뒤에 특이 날려버리고. 디귿. 경자시트. 안 맞죠? 경자시트. 주거는 없어. 그래서 주거 날려버리고 특화. 주거는 없고 특화. 그 다음에 리을은 어떻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취자집. 너무 쉽잖아요. 취자집, 취자. 그래서 농어촌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거기에다 수정해가지고 하나 더 써놔요. 하나 더.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개가 빠졌잖아요. 개 하나 써놔요. 개발진주고. 개발진주가 빠졌으니까 개발진주 써가지고 5개를 써놔요. 아까 했어. 개주산 간복특이라고. 뭐라고? 개주산 간복특. 주산 간복특. 이 5가지 이름을 꼭 아셔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향, 복합, 특정. 됐죠? 그러면 바로 법령에 의해서 세분되는 5개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50페이지 갑니다. 50페이지 4번 보겠는데 자, 용도 주구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 내용은 100페이지에서부터 102쪽에 있는데 기본서. 자, 1번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 군객 조례로 조례다 포인트 잡아. 조례로 용도주구의 명칭 등등등을 정하여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법정 거기다. 법정 그 말 중에 법정 용도지구의 용도지구의 증화 변경을 거기다 주고. 법정 용도지구. 이게 법정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법정이에요. 여기서 정하고 있는 거.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의 것을 도시계획조례로 이걸로 더 세분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약적을 뭐라고 암기하라고 했어? 경중특이라고. 뭐라고? 경중특. 그래. 조례로 그 말을 포인트 잡고 조례로 법정 용도지구의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 써요. 법정 용도지구의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을 그다 줄 것이고 경중특 이렇게 생각해요. 경중특 써놔요.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3번 나오거든. 3번을 먼저 보겠어요. 3번 보면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객조례로
바로 경, 중, 특을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조례로 그 말했다. 포인트. 조례로 포인트 잡고 경중특 할 수 있다. 2번으로 가서 이렇게 경중특을 조례로 추가 세 번 신설 지정할 때게 아까 했죠. 이미 지정되어 있는 해당 용도적 용도 구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거 신설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완화하는 것을 신설해서 안 되죠. 강화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화를 지워버리고 완화하는 것은 하여서는 안 된다. 풀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읽어보면 돼요. 그 중요한 거 아니고 5번 중에 5번이면 고도지구에서는 뭘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도시, 군, 관리계. 그 말 중에 그 말. 그리고 초과했다고 하면 치고 없다. 세 가지를 잘 체크해. 고도지구, 도시, 군, 관리계, 초과 없다. 그다음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도 우리 기본서 99쪽부터 106쪽까지 있는데 용도지구다. 틀린 것. 1번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마지막 무슨 교로 결정난다? 도시, 군, 관리계. 그렇죠.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것이 용용용 기사집 있죠. 그리고 이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누구만 하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그까지. 이네들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알아주시고 2번 여기 봐봐요. 이 많은 용도지구 중 이것은요. 방제지구가 재해 예방, 풍세, 산사태, 지방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 방제지구인데 이 방제지구는 이네들로 하여금 시도사, 대도시장으로 하여금 야 너네들 지역에 어느 그 재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 꼭 지정해서 관리해라. 최근 10년에 이해상 그런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 방제지구에서는 방제지구 중요합니다. 요즘 뜨고 있는 지구가 방제지구예요. 이 방제지구 안에서 들어가서 건축할 때에 층수제를 받는 그런 용도적인데 거기다 건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다 뒀다면 그 필로티 구조부는 층수 계산을 빼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게 중요하거든. 그게 떠올라야 돼. 그렇게 이것을 일정한 지역이면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알겠죠? 그걸 바로 문제 5번, 2번을 통해서 보겠어. 2번 보면은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가 자 그리고 그런 지역과 밑에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이해상 발생해서 사람 피해까지 입었다. 사람 뭐 죽었다는 그런 거죠.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바로 용도지구 중 유일하게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두고 있는 게 있다. 뭐다? 방제지구다. 그것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두셔요. 2번 틀렸고 3번 잘 봐두셔요. 조금 전에 했으니까 방제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했다면 그 말이에요. 피로티 구조를 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다 포함해준다 빼준다 제한다 제했다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4번 자연철학전 녹간농자만 지정할 수 있다 맞고 5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2법은 무슨 법이요? 국토교법. 여기 봐봐요. 이 용도지구 이런 것들인데 이 건축 제한 이거 바로 행위제한 건축 제한이라거든. 이 건축 제한 바로 이 자연취락주고 자연취락주는 국토개법령에서 정부에 따라 건축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단취락주는 다른 법률. 아까 게이트법령. 그리고 대부분 조례로 규제해. 조례로. 뭘로 한다고? 조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5번쯤 보면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2법. 2법은 아까 무슨 지구에서 2법이라고? 자연취락주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 집단취락주 아까 게이트법령. 그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정하고는 뭘로 주로 정하고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맞았어. 6번은 X 쳐버리고 통과. 7번으로 갑니다. 7번 보면 이것은 우리 기본서 101쪽하고 그 다음에 105쪽하고 106쪽이 있어. 그러나 이 지문들을 잘 정리하면 되겠는데 복합용도지구가 3년 전에 도입됐거든.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합용도는 중에 시험공부로서 복합용도지구는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으로서 복합용도지구.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너무 쉬웠네 이거. 아까 복합 용도는 몇 간 된다고 칭한다고 써? 1개. 이걸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자연 녹적은 지정할 수 없거든. 자연 녹적을 지워버리고 계획관리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역의 복합 용도주를 시도사, 대도시장이 토시공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 복합 용도주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만 정할 수 있다고 3분의 1 이하 맞고 3번 이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여기 아까 봐봐요. 여기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까지 있는데 그 안에 따라 지정했다면 이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원칙으로 해당 용도지역 일반 주거지역일 수 있고 일반 공업지역, 계획까지일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규제 완화차 지정하니까 바로 추가로 4번과 5번 같이 할 수 있다. 복합 용도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에서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준주거에 따라 줄 거예요. 일반 주거지는 준주거지, 준공업지와 하면 틀리겠어.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개는 안 돼. 몇 개는 안 된다고? 6개. 바로 안마, 시술소, 관람장, 공장, 여물저점 및 조리시설, 동물식물 관련시설, 장시설 이 6개는 안 되고 나머지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 완화 채취한다. 5번 복합 용도주로 지정된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조례가 정에 따라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것을 추가로 규제 완화 집어들 수 있다고? 준공업지역. 그런데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 중 4가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파트,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이자시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좀 힘들겠지만 그걸 좀 봐두셔야 돼. 그게 중요하거든. 그냥 그거 모르면 꽝이요 꽝. 그거 하나만 해. 이 문제 푸나만 해. 가로 안에.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시험에서 그것은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것도 된다. 그것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말로 나왔어. 그럼 틀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우리 기본서 101쪽부터 106쪽까지 있는 상으로서 용도주거에서 행위자항 그따 줄 거 봐. 용도주거에서 행위자항 그따 줄 것이고 위반시 이 용도주거에서의 행위자한 이 용도주거 행위자한을 위반하면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 2천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지목적을 달성해 나오고 있어요. 그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다 걸리면 잡아간다 그 말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걸 알아주시고 자 그래 용도주관에서 건축제한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행위제한 틀린 거 1번 자, 용도지구에서의 아까 했으니까 통과 맞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2번 자연 칠학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 대통령령 같은 말로 써봐. 밑에다가 국토계획법률 시행령. 국토계획법률 시행령. 무슨 말인지 알죠?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 시행령. 그걸 대통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아까 그랬잖아요. 자연 칠학주. 여러분이 자연 칠학주 만나면 여기다 뭘 건축할 수 있을까? 이거 알고 싶어. 그러면 뭘 바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 시행령. 그걸 시행령을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대통령령 시행령. 국토계획법률 시행령. 그래 거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봐야 되지 건축법 봐야 답 없어요. 다른 법 봐야 답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통령. 3번 맞아요. 개발진흥구에서의 건축자는 지구 단위게 만들어졌다, 개발게 만들었다면 그 계획에 따르고 그 계획에서 허용한 것만 건축하고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위반하니까 건축할 수 없어요. 만약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면 조례로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어요. 맞아요. 4번은 맞은 것 같은 거 봐보세요. 틀렸죠? 뭐 때문에? 그래 도시군계획 조례를 날려버려 뭘 해야 돼? 도시군관리계획.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가로 규제하는 것은 고도주구다 이거. 초과했다 줄 것이고 없다 했다 체크. 그 다음에 5번은 참고를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제3절 용도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용도주구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중요한 포인트를 다 잡아서 정리했어요. 이제 용도구역으로 들어가겠는데 그
용도구역, 이것도 용도지구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용도지구 문제 편집할 때 잘못했는데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 용도지구로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용도지구던데 용도구역은 이 문제 풀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이것도 101페이지부터 106조까지 있는데 틀린 거 이렇게 됐어요.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도 조금 전에 했고 3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옆에 봐봐. 옆에 7번 N축 페이지. N축 페이지 옆에 7번 그 동그라미 4번 있죠? 고려 화살표네 거기서. 그 이제 금방 동그라미 3번 지문에서 옆에 칸 지문 4번 화살표네. 그래서 이거하고 말이 안 맞구나. 그래서 틀렸구나. 이해돼요? 가로 안에 있는 거 6가지 안 된다고 짤까요? 6가지 안 된다. 그래서 있다 틀렸어.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출문제예요, 이거. 기출문제. 있다. 반대로 써놨죠? 4번은 아까 했고 맞고 5번. 자연철학자 아까 몇 층에 밖에 못 진다고 그랬어요? 4층이야. 꼭 알아십시오. 그래서 아파트 질 수 있을까 없을까? 아파트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써봐. 자연철학주 밑에다가 정신병원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나왔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체크해 두세요. 정신병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을 주민들로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자, 넘어가시고 바로 2번 문제. 이게 이제 용도구역입니다. 이 용도구역은 우리 기본서 107조부터 115조까지 있죠. 115조까지 있습니다. 107조부터. 그러면 자, 용도지구 중요한 포인트를 좀 체크하고 문제를 풀면 좀 수월하니까. 이 용도구역은 지금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구역을 공부합니까 우리가? 그래, 반지수 생각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 정의를 보면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이미 1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또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또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된 것이 용도구역인데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하고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첩 지정이 되어져 있다면 이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1차, 2차보다 더 센 것이다.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해 나가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란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군, 관리, 계획. 이걸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 관리계로 싹 결정해서 지정을 하고 변경한다. 알겠죠? 이거 계획을 하는 거예요. 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변경도 한다. 그러면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오, 좋아. 5개가 있다. 5개. 5개가 뭔데? 그러면 이름은 약조로 일단 뭐라고 합니까? 개, 시, 수, 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이렇게 5개가 있죠. 여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권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지구 단위 계획권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연동제인 개발 밀도가역도 아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스쳐 지나가야 돼요. 알겠죠? 이거 다 무슨 계획으로 다 결정한다? 이거 5가지 다? 그래요. 도시군가로 결정하지요. 관리지. 광역 도시계획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아닙니다. 도시군가로 다 결정한다. 딱 아시고. 그러면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하는 건자들이 다 다른데 개는 누가 할까? 개발자원국은 누가 결정해서 할까?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다음에 시는요. 시가 나오니까 시도사 얼른 생각하고 누가 한다고 이거? 시도사가 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할 때는 누구만 하느냐? 국가계획. 그래.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정할 때는
국자가 나오니까 그때는 국토교통부장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산양 보호구역은 누가 할까? 숫자 나오는 친구. 누굴까 해서,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토는 누가 할까요? 토가 나온 친구들. 시도사, 대도시장. 시도사, 대도시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 친구만 한다. 국토교통부장도 못한다, 이건. 그래, 바로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입이 문제가 돼, 입이. 입주의 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할까요? 그래, 그거 알아야 돼. 누가 한다고요? 그래. 그걸 바꿨거든. 그래,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이거. 그래, 아까 그거 맞으면 틀린 말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 결정권자는 많거든. 그래, 결정권자는 두루두루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하거든. 들어봐.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했으면 시장 군수도 지네들 시군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결정권자가 많아. 결정권자들, 이네들 다 결정권자들이거든. 이걸 이네들 하는 거다. 그래, 또, 여기 봐보세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6가지 했다고 그랬죠? 용용용 기사지 말죠. 이거 결정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을 시장 군수가 위반했다면 지네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그 자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결정권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그냥 시험 공부할 때는 결정권자 한다, 이렇게. 누가 한다고? 결정권자. 그리고 국장도 결정권자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법적 권한에 있어, 권한. 시도서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대도시장도 시장수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그냥 결정권자가 법조문에 되어 있으니까, 결정권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개는 지정 목적. 뭐 하려고 이거 지어하느냐? 지정 목적은 바로 개 확보. 생각났으면 좋겠어. 뭐라고? 그래, 개 확보. 그래, 확이 뭐냐? 그러면 도시 지역 그 무질서 확산 방지. 알겠죠?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시변의 그 자연환경 확보. 그 다음에 도시변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확보를 제공하고자 도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든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바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뭐 하려고? 보안상 필요해서. 보안상. 그래,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면 그때도 개발장으로 지정해서 묶어줄 수가 있다. 이때 개발 제한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을 때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제한, 이것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따로 법률 뭐냐? 개특법령이다. 뭔 법이다고요? 개특법령이다. 이거. 이 개에 따라 지정한 것이 아까 여러 가지 용도 주고 좀 뭐다? 집단, 칠학주, 개집. 뭔지? 개집. 이 정도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 목적은 바로 시계,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시계. 그래, 시가 뭔데?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방지다. 확산방지 아니라 무질서한 시가방지. 그 계획적 단계적 개발도모. 이걸 시계라고 그래. 시계. 무질서한 그 시가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를 유보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 시가화 유보 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의 범위에서 이 도시군가로 그 구역을 결정해서 정한 자들이 정할까요? 그래,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 시가화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해줘요. 그러면 이 시가화 유보 기간을 정할 때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또 이렇게만 나와도 틀린 지문이에요. 시가와 유보기간은 20년 이내에 범위에서 정한다고 틀려. 20년 이내는 1년 이내에서 다 포함돼 버리거든. 그러면 틀리고, 정확하게 5년 이상 20년 이내에 범위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정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시가와 유보기간이 딱 정해서 고시되면요, 그 안에서의 그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효기간이
바로 시가화 유보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돼요. 그래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오늘 끝나버렸다.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그 구역의증은 자동적으로 효를 잃게 되어서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래 이 시가화 조정구역증을 한 도시군가결정은 언제 효력을 잃게 되냐?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실효. 실효되면 그 사실을 여기 봐봐요. 지정했던 지정권자들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를 해줘야 된다. 고시할 필요 없다. 그래 고시를 해야 한다. 고시할 때 실효될까? 아니면 이미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실효될까? 다음 날이면. 알겠죠? 그래서 꼭 고시가 있어야 실효된 거 아니다. 고시가 직무유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무관하게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실효돼서 그 구역은 사라진다. 이렇게 하시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 관련해서요. 바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 이 행위자는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가와 조정을 만났어. 현장에서. 여기다 법조를 뭘 해도 되고 뭘 해서는 안 될까? 이거 알고 싶어. 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그걸 규정하고 있을까? 그래. 국토의 계획 및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그래서 이 법에 하면 야 시가와 조정구에 관해서는 이것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여기 봐보세요. 설명을 들어봐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시키고 있을까? 원칙은 금지하고 있을까? 그래 좋았어. 원칙 이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칙은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성이 불가피함으로써 관계 중앙행정기관상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합니다. 이것 좀 합시다. 시가 중요해서 그래 그걸 검토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합했으니까 하세요라고 인정했을 때 한해서만 이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해주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 특특시장사한테 가서 이거 합시다라고 다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할 수 있을까? 허가 대상 아닐까? 좋았어. 도시군계획사업은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때 여기 봐보세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 정비법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는데 그 3가지를 의미하는 바 그 3가지가 그렇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 나머지 행위는 어떨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 그거 어떻게 표현하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만. 이걸 법정된 행위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법정된 행위에 한해서만. 그래, 국토개법령에 야 이것만 할 수 있어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법정된 행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표현을 알아주세요. 출제인들이 그 말 많이 쓰니까. 뭐라고 한다고? 법정된 행위. 법정된 행위. 법에 규정된 행위. 법정된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된 행위를 할 때에 신고하고 한다. 그냥 한다. 허가받아야 된다. 좋았어. 공부 이제 다 됐네요. 반드시 허가받아야 가능하다. 이게죠. 신고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데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중 한 3개는 알아야 돼. 몇 개는 알아야 한다고? 3개. 첫째, 여기 봐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주택 문제가 중요해. 주택. 뭐가 중요하다고? 주택. 주택은 시가와 조정구역 오늘 딱 결정고시에 따르면 그 이후부터는 신축은 절대 안 돼. 기존에 여기 있었던 주택은 뭔만 되느냐? 증축. 뭔만 된다고요? 증축. 그것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면적에 제한했다. 기존 면적 합해서 몇 제곱미터 내까지만 증축을 허용한다. 100제곱미터 내. 알겠죠? 그리고 이 주택이 있는 대지가 있어. 그에다가 부속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축도 33제곱미터 내 보면서 허가받으면 된다. 화장실 같은 거, 차고 같은 거. 알겠죠? 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공익시설, 공용시설이라고 그래. 이런 공익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용시설 이런 시설, 공짜 따라가는 이 시설, 공익, 공공, 공용시설을 이 시가와 조정 안에서 설치할 때는 신고하고 한다, 그냥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이런 걸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좋았어. 이것도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가능하다. 여기까지를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봐보세요.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제 금방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를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럼 위반이 되겠죠? 위반자는 바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리표에 대해서 원상회복 지시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내야 한다. 이제 키포인트. 그러면 위반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때에 벌칙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을 벌칙할까요? 오, 좋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을 벌칙한다. 여기까지가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 더. 여기 보세요. 이 5개 용도구역 중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장 보고 있죠? 그걸 오늘 딱 결정고시했어. 근데 그 안에서 결정고시한 후부터는 1년의 행위를 못하게 됐는데, 이미 허용되는 행위였기에 결정고시하기 전에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어. 그네들은 기득권 보호차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1년 후 조치는 해야 된다? 해야 한다. 무슨 조치? 무슨 조치? 다시 허가 받아야 될까? 신고할까? 좋았습니다. 다시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 조치는 꼭 해야 한다. 신고는 그 구역 결정고시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오, 좋았어. 3개월 이내, 3월 이내,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장 보격은 너무 간단해. 이미 중요한 거 다 잡았거든. 누가 하느냐? 해양 수산부 장관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하려고 정하느냐?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육성차. 뭐 하려고? 수산자원 보호육상. 수산자원은 어디에 있을까? 1. 산에 있다. 2. 내가에 있다. 4. 바다에 있다. 바다를 뭐라고 할까? 법에서요? 오, 좋았어. 공유수면. 뭐라고? 공유수면. 좋아요. 공유수면. 그래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주된 장소. 이렇게 봐보세요. 국토가 있다. 여기 안면도 바다가 있다. 안면도 바다. 그러면 이 안면도 바다를 공유수면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정하죠. 알겠죠? 그래. 이 수산자원 보육성차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육지도 오염되면 안 되니까 인접한 토지까지 정할 수 있거든.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육성차 지정함으로 공유수면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그에 인접한 토지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과거 시험에 나왔을 거 틀려요. 인접한 토지가도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제 지정을 했네요. 지정을 했는데 이 육지가 안면도 있는 앞바다 있는 땅이 수산자원 묶여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물건을 만났네요. 오, 수산자원 보호구역.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인데 용도 구역 보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나와있어.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 건축의 제한은 따로 법률 정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직접 이 법에 있을까? 따로 법률. 따로 법률은 무슨 법일까? 수산자원관리법. 좋았습니다. 그 법에 따라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 법을 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들이 나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따로 법률 정하고 있는데 그 법이 이 법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뭐 어업인의 주택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 어업인 주택을 지을 때에 규모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 규모는 건폐 용도를 통해서 적용받지 않아요. 이때 건폐 용도는 얼마일까? 이건 국토개법령 규정되어 있었는데. 오, 좋았어. 또 오, 좋았어. 아, 대단하시다. 합격. 수사팔 이렇게 했어. 뭐라고요? 수사팔. 형사가 범인을 때려잡기 위해서 수사를 할 때 88 해야 된다. 100을 해야 한다. 수사팔. 88 해도 나오죠? 수사팔. 뭔 팔? 수사팔.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수사냐 보고에서 건폐는 40% 이하, 용도는 80% 이하다. 꼭 암기하시면. 그럼 이제 수사냐 보고는 끝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자원 공부도 간단 명료해. 수산자원 보고하고 비슷해. 이 도시자원 공부에서 알아줄 것은 이것은 누가 결정해서 하느냐? 시도사, 대도시하지 국토교통부 절대 못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여기 보세요. 이 도시자원 공격은 지정을 하게 될 때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전 국토는 도시적도 있고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자연보전적도 있는데
이때 아무데다 이거 지정할 수 있을까? 종속되어 지정될까요? 종속되어 지정돼. 여기 봐보세요. 말 그대로 이건 도하고 친해. 뭐하고 친하다고? 도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하고 친하다고? 도하고 친해. 그래서 도시역에다 마찬가지 비도시는 절대 지정 못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비도시는 지정 못한다. 도시역에다만 정한다. 도시역에서도 이렇게 시내에다 정할까? 산에다 정할까요? 누가 시내에다 정한다고 그러던가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도시자연공구역은 도시 속에서도 여기 도시적 중에서도 산에다만 하는 거예요. 산에다. 어디다만 한다고? 산. 여기 봐보세요. 이 도시역에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이 있다면 산에 나무들이 있다. 그러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 그걸 식생이 양호한 산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식생이 양호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지에다 정하는 거. 산지. 어디다 정한다고? 산지. 산에다 정한다. 산에다 정한다. 산에다 정한다. 어디에 있는 산이요? 도시역에 있는 산이에요? 비도시역이에요? 도시역 안에 있는 산지에다 정한다. 알겠죠? 산지. 산도 민둥산에다 한다. 좋은 산에다 정한다. 좋은 산. 가보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우리 도시민들 가면 환장하겠네 이런 말을 없더라. 힐링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식생이 여왕한 그런 산지 속에다 정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산지 속에다 정하는데 뭐 하려고 지었냐? 우리 도시민들 주거적 상업적으로 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로 여가공간 휴식을 제어하고 도시 안의 자연환경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 나가고자 식생형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고자 정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산지 개발을 제한하라고 여러분 산이 있었는데 여기다 퍽 지정해 버렸네. 여러분 산 있다면 여러분 산 주인인데 도시가 하나 있었어. 그때 도시적 안에 있는 산에다가 이 도시장 공을 지정해 버리면 여러분 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 알겠죠? 못해. 그때 산인데 함부로 개발 못하게 막아놓고 도시민한테 뭐 여가공고 시간을 제공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어때요? 그로 인하여 어떤 재산상 손실을 봤다 그러면 손실보상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알겠죠? 그 정도 다 감수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그때 지정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또 받습니다. 건축행위자. 이 제한은 무슨 법에 따라 규제를 하느냐? 이 국토개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까? 따로 법률 정하도록 되어 있을까? 따로 법률. 그 법률이 무엇일까? 도시공원 및 녹지연화 법률이다. 뭐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연화 법률.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여기 봅시다. 여기다도 아까 여기 산, 아까 이 도시적 안에 있는 산이 있다고 하죠. 산이 있는데 여기에 언저리가 마을도 있어. 그래 여기까지 넓게 잡아서 여기가 도시장 공구에다 정했는데 이 도시장 구간에 여기 취락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도 취락을 정비해서 취락주 지정할 수 있어.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데 취락주고 도시 자연 공구 있다면 그것다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도시장 공구에다 취락 지정할 때도 그것도 집단 취락 지정하는데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냐면은 우리 국토개법에 따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적용을 하자는 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연화 법률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연화 법률은 우리의 시험범위에 안 들어와서 이것은 알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냥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몰라도 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하나 더 도시자연공구역 여기 보세요. 도시자연공구역하고 지금 개발장구도 공부했고 시가와 주민구역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개발장구를 지어놨는데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서 해제됐어. 뭐가 됐다고? 해제. 그리고 시가와 주민구역도 지어놨는데 해제했어. 그리고 도시장공구도 해제했어. 이 해제되면 어느 지역은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까요? 이제 금방 해제된 지역 중. 세 가지 지역 중. 시가와 주민구역, 시가와 주민구역. 어디다고? 시가와 주민구역. 여기는 한번 풀리면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해제된 면적이 여기 봐봐.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되면 반드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버리게 돼 있어요. 뭘 지정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로 지정합니다.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풀리면 지정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봐봐. 개발 제한구 여기 보세요. 개발 제한구 도시장 공구에서 해제됐다 합시다.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되면요. 용도적이 대부분 녹지죠. 뭐다고? 녹지죠.
그래, 녹지이기 때문에 여기 개발창구에서 해제됐는데 지금 서울의 그 개발창구를 현 정부에서 풀라고 하는데 박원순 씨는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막아놓고 있어요. 근데 또 풀라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제가 됐다. 해제된 장소가 바로 30만 정토 이상이라고 해서 의무로 지정을 할까 지구단위 걸 지정하지 꼭 할 필요는 없을까? 그래. 여기는 개발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풀어놔도. 알겠죠? 대부분 뭐가 있으니까? 녹지니까. 그래서 이 해제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어떤 제1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었어. 그러면 그거는 개발 여지가 있죠? 그때 다시 개발 장구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으로 해제했던 미만으로 해제했던 개발의 여지가 있을 때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의무로 지정하는 규정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도시장공도 여기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도시장공에서 해제해버렸어. 해제했다고 산을 통째로 개발할 수 없어? 없죠. 여기도 녹지역이 수두룩해. 보호전 녹지역. 그래서 개발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때 지구 단위 걸 지정할 수 있지만 30만 정도 이상으로 해제했다 해서 꼭 지정하지는 않는다. 근데 어디는 풀리면 30만 정도 이상으로 풀리면 꼭 지정한다. 지구 단위 걸. 그래. 시가와 조정국은 그렇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나? 입지, 규제, 최소가 나왔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해야겠네. 눈치 보니까 안 되겠어.